2020학년도 건국대는 KU 자기추천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면접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1단계 3배수를 선발한 후에 2단계에서 면접 30%를 반영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서류평가의 비중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3배수를 뽑다 보니 3명 중에 1명이 합격하고 2명은 탈락하게 되는 것이 이제 면접고사를 통해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최종 합격까지 이어지는 주요한 변수는 면접 30%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1월 15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면접평가가 이제 단과대학마다 좀 다른데 크게 3개, 인문계, 자연계, 또 KU, 융합과학기술원 이렇게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가장 먼저 면접을 치르는 단과대학은 이제 KU 융합과학기술원인데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융합생명공학과가 바로 이 모집 단위에 속해 있는 학과이죠. 그래서 11월 23일 이제 면접고사를 실시하고요. 자연 계열은 11월 30일, 인문 계열은 12월 1일에 면접을 실시합니다. 자연 계열이나 인문 계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좀 있지만 융합과학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대비 시간밖에 없어요. 특히나 경쟁이 치열했었던 학과였던 만큼 생명공학과를 지원한 융합생명공학과를 지원했었던 학생들은 면접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능 끝나자마자 직후에 금요일 날 발표가 나고 일주일 있다가 면접을 보게 되는 것이니까 수능 끝나고 일주일 동안은 정말 면접 대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국대 면접 평가 요소 그리고 항목을 살펴보면은요. 전공적 합성, 또 인성, 발전 가능성으로 평가 요소를 나누어서 학생의 면접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제출한 서류인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이 구성되는데요.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면접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학생부나 자소서에 있는 내용에서 이제 평가자가 학생에게 학생이 했었던 동아리 활동의 예를 들면서 그 부분을 거론하면서 실제로 여기서 이런 활동, 이런 실험을 진행했었다라고 하는데 이 실험 과정에서 네가 적용한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라든지 또 실험 과정에서 힘들었었던 점은 없느냐, 있었다면 어떤 점,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온다든지 또 실험 내용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봐라 이런 요구사항도 있고요. 또 학예부장이나 뭐 이런 학생회 활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학생이 학교 활동에서 교내에 이런 학예부장이라든지 이런 활동 등등을 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 사이에 갈등 관리 있었다면 어떤 갈등이 있었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내용을 나오기도 합니다. 질문으로. 또 학생부의 그 마지막에 1, 2, 3학년 때 읽었었던 도서 활동 있잖아요. 건국대는 이런 기록된 도서명을 거론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책을 읽었다라고 했는데 이 책이 너에게 끼친 영향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해봐 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어서 어떤 도움을 받았니? 뭐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하죠. 또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좀 디테일하게 정말 학생이 이 활동을 했는지 이 독서 활동을 했는지 이 실험 활동을 했는지 또는 교내에서 뭐 이런 멘토링 활동을 했어요라고 하면 실제 그 활동에 정말 그렇게 적극적이었는지 이런 내용을 살펴보고 또 여기서 확장 응용된 문제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서 사실은 이게 만만한 면접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평가 요소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전공적 합성, 인성 등등에 대한 것이다 보니까 특히나 진로와 연관된 실험이라든지 보고서, 탐구 활동에 대한 질문은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학생부를 내 스스로 한번 내 학생부를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들 보시면 내가 나 1학년 때 이런 활동했었나? 2학년 때 이런 발표를 했었나?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내가 이때 이 주제를 왜 선택했지?
또 이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발표 자료 만드는 과정은 어떠했지?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면접에 대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소통 능력을 보는 부분도 있어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느냐도 봐요. 그래서 면접관, 이 얘기는 뭐냐면 면접관이 질문이 나왔을 때요, 여러분들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면접관 질문을 할 때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마주 보면서 내가 당신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행동이나 태도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딴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긴장 상태에서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생각해 놨으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이고 있는 겁니다. 계속 되뇌이고 있다가 면접관이 질문하는 것을 깜빡 놓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아차 싶은 거죠, 이제. 그래서 대답을 못하게 되는 상황, 또는 또 과감한 학생들은 내가 못 들었네 싶어서 정말 솔직하게 다시 한 번만 뭐 이렇게. 사실 그러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최대한 그 시간에 경청해서 듣고, 그 다음에 그 답변에 대한 내 생각을 즉각적으로 판단해서 정리해서 진솔하게 말할 수 있다면 면접고사는 아마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면접관은 2명이에요. 2명의 면접관과 1명의 학생, 이렇게 해서 면접실에 들어가게 되고 간격을 띄워놓고 책상에 이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의자에 앉고 면접관들은 책상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면접이 치러지게 되고요. 대기실에서 순번에 따라서 면접실로 입실을 하게 되는데, 면접 시간은 10분에서 15분간 이렇게 면접이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10분, 15분이라는 면접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면접고사장에서는 다소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 시간이고, 생각보다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처음에 들어가면 건국대에서는 학생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질문을 던진다라고 해요. 이거는 뭐 평가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뭐 어떻게 왔어? 딱 학생부나 뭐 이런 내용 보니까 멀리 사네, 뭐 멀리서 왔네, 어떻게 왔어, 뭐 오는 동안 뭐 불편한 건 없었어, 뭐 라든지, 아니면은 건국대 와본 소감이 어때, 캠퍼스 어때, 오면서 본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처음에 앉았을 때의 긴장을 조금 해소해주기 위한 질문들이 던져지기도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그냥 본인의 생각을 그냥 진솔하게 이야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공손하게, 겸손하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고요. 모든 질문이 이 외에는 학생부와 자소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류에 대한 부분 꼼꼼하게 예상 질문. 건국대에서 이런 것들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른 질문들보다도 내가 수행했었던 교과와 관련된 또는 내가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탐구 활동들에 대한 사례,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 과정, 결과, 느낀 점은 지금부터라도 기록을 해두셔야 면접에 나와서 질문이 나왔을 때 무리 없이 답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학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질문도 나와요. 어떤 거냐 하면 1, 2, 3학년 때 진로 희망하고 지금 지원한 학과가 조금 달라졌다라고 했을 때 왜 진로 희망이나 학생부 전체의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탐구 내용들은 생명과학 쪽인데 너는 왜 화학과를 지원했니? 뭐 네, 라든지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면은 당황하지 않게, 만약에 내가 학과를 달리해서 지원했었던 경우면 정말 진솔하게 이 학과가 바뀌게 된 것을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막 과장해서 부풀려서 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성적 고려해서 감안해서 뭐 지원했어요 라는 말을 돌려 말하는 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성적에 맞추거나 또는 합격에 유리한 학과로 지원했다라는 변명식의 답변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뭐 대학 지원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내가 여러 정보를 취합하고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실제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었던 생명 계열 쪽보다는
나는 응용화학이나 화학 쪽에 더 적성과 관심이 많은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와서는 그 학과에 대한 세부 전공을 하고 싶어서 내가 이 학과에 대한 관심과 지원 동기 또는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게 답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시양명이었습니다.